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해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준비한 오늘의 준비물은 팝콘입니다. 총정 없는 전쟁, 우리는 흔히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2021년 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격전지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업계의 아웃사이더, LG전자의 신무기죠. 두루마리처럼 화면을 말았다 펼치며 디스플레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롤러블 폰이 올해 처음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미 작년 중국의 제조사 오포에서 해당 컨셉의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고, 올해 CES에선 LG전자가 제품 실물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엔 이미 LG 롤러블 폰의 디스플레이 규격이 공개된 상태고요. 이곳 정보에 따르면 말렸을 때 6.8인치, 펼쳤을 땐 7.4인치로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 맞선 삼성의 신무기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입니다. 사실 롤러블 폰과 달리 화면을 접었다 펼치는 폴더블 폰은 이제는 좀 익숙한 개념이죠.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이 등장하기보다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 제품이 개량되거나 더 저렴한 형태의 제품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소문으론 S펜이 수납된 형태의 폴더블 폰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그건 꽤 반가운 개량이 될 것 같네요. 물론 이 대결 구도엔 숨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롤러블 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LG의 제품이 아닌 중국 기업 BOE의 부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쨌든 롤러블 대 폴더블, 미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폼팩터를 둘러싼 두 스마트폰의 대결은 2021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이폰을 쓰고 계신다면 설정 창을 켜고 개인정보 보호 추적창을 확인해보세요. iOS 업데이트와 함께 생겨난 이 버튼은 특정 앱이 사용자 활동 정보를 추적해주는 걸 막게 해주는데, 이로 인해 최근 애플과 페이스북의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페이스북은 휴대폰 사용자의 검색 활동,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한 뒤 이에 기반한 맞춤형 표적 광고를 제공해 돈을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들의 휴대폰 이용 정보 추적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이번 iOS 정책 변화로 인해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업계는 표적 광고 정확도 하락은 물론 이로 인한 매출 급락이 불보듯 뻔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애플의 이번 조치로 자사뿐 아니라 광고로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죠. 사람들이 이 두 기업의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전쟁의 결과가 곧 디지털 산업 구조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소비자가 기기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광고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는 방식으로 디지털 산업이 재편되길 원하는 세력을 상징한다면, 페이스북은 정반대로 사람들이 무료나 저가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대신 광고를 보는 지금의 방식대로 디지털 산업이 유지되길 원하는 쪽을 상징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둘 중 누가 이기겠냐고요? 글쎄요, 한쪽이 물러나기엔 두 기업의 덩치가 워낙 커 말이죠. 잠깐만, 일단 좀 어려운 말부터 정리하자고요. 파운드리란 단어는 주로 반도체 업계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제품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걸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밀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요즘엔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은 설계만 하고 생산을 하는 쪽은 생산만 하는 게 대세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 언급한 애플 맥북 M1 칩의 경우 설계도는 애플이 그리고 실제 생산은 반도체 칩 전문 생산 설비를 갖춘 파운드리 업체에서 맡겨둔 것도 이런 분업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이 파운드리 업계는 TSMC란 타이완 기업이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올해부턴 이쪽 업계도 한창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이 2030년까지 TSMC를 누르고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현재 삼성은 최신 공정이 가능한 설비를 대거 확보해 더 정밀하고 더 많은 반도체 칩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궁금증이 생기죠. 삼성이 갑자기 왜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 강자 TSMC에 점유율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한 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 M1 맥북의 등장은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스마트폰에나 주로 쓰이던 칩셋을 이용하고도 기존 PC용 CPU 칩셋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올해부터는 많은 수의 IT 기업들이 기존 CPU 칩셋을 구매해 사용하기보다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프로세서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자사의 대용량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CPU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태블릿과 클라우드 서버용 CPU를 개발하고 있죠. 기존 컴퓨팅 CPU의 최강자
삼성전자, 인텔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온갖 종류의 CPU가 우죽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체 제작 프로세서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를 설계도대로 생산해줄 기업은 극히 소수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기업들 모두 정밀하고 전력 효율이 좋은 칩을 원하지만 이걸 실제로 생산해줄 정도로 최신 설비를 갖춘 기업은 극히 적거든요. 삼성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TSMC의 공급량을 초과하는 신규 파운드리 수요를 흡수해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차츰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오랜 경쟁자였던 애플마저 자사의 프로세서 생산을 삼성에 맡기려 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 올해의 프로세서 시장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은 말 그대로 벨기에 버금가는 난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올해도 치열하게 벌어질 IT 기업들 간의 뜨거운 전쟁 어떻게 보셨나요? 디스플레이, 광고, 파운드리, CPU 각각의 필드에서 이기게 될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최후의 승자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근데 오히려 신흥 강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 우리도 모르는 어떤 기업들이 갑자기 딱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 주식이 진짜 대박이 날 텐데 그것도 있으면 적어주십시오.